너희들 내가 없는 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아버님의 이렇게 무서운 표정은 처음 봤다. 미안 아빠. 잠깐 마가 꼈었나 봐. 그래요. 아주 잠깐. 지금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냐 이 멍청한 놈들! 메구미, 평생의 소원이야. 나랑 결혼해줘. 저로 괜찮다면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싸! 이렇게 나는 결혼하게 되었다. 준야군 어서 오게.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두 사람이 행복해지면 난 그걸로 충분해. 내 이름은 메구미. 아빠는 모니로봇 은행의 대표자. 그리고 약혼자인 준야 씨는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인데 그 기업은 모니로봇 은행을 메인 뱅크로 삼고 있다. 즉, 아빠와 준야 씨는 비즈니스상으로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빠는 준야 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준야 씨도 아빠를 잘 알고 있다. 그런 우리가 만난 건 5년 전이었다. 들어와. 차를 내왔습니다. 아, 고맙다. 준야군, 이쪽은 내 딸인 메구미야. 처음 뵙겠습니다. 준야라고 합니다. 나는 대표인 아빠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이날은 우연히 준야 씨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은행에 찾아온 날이었다. 아빠와의 대화가 끝난 후 돌아갈 때 저기 메구미 씨, 네? 괜찮으시면 연락처 교환해 주실래요? 아무래도 준야 씨는 나에게 첫눈에 반한 것 같았다.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나는 옛날부터 인기가 많았다. 거리에서 남자에게 헌팅을 당하기도 했고 학창시절에는 여러 번 고백을 받았었다. 우쭐해졌었던 건 아니지만 이때는 솔직히 또인가 라고 생각했었다. 보통 연락처 교환은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가 아빠의 거래처라면 얘기가 다르다. 공적으로 교류가 있는 상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절하기 어려웠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와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 후 식사에 초대받거나 여러 번 데이트를 한 끝에 처음 만난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고백받았다. 차기 시장인 만큼 행동이 신사적이었고 대화도 즐거웠기에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2년 후 나는 프로포즈를 받았다. 회사끼리의 교류도 있었고 무엇보다 빨리 결혼해서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기꺼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격렬한 사랑보다 성실한 마음을 믿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이날은 준야 씨가 아빠에게 인사하러 온 것이었다. 며칠 후 오늘은 양쪽 집안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날. 나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다. 야,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첫 대면이지 않습니까? 편하게 가지요. 하긴 그렇군요. 아빠와 아버님은 굉장히 즐거워 보이셨다. 분위기는 그럭저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동떨어진 두 사람이. 그건 바로 준야 씨의 어머님과 여동생이었다. 두 사람만은 왜인지 기쁘지 않아 보였다. 어라? 이상하네.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두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내 착각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쳐도 말수가 적었다. 아니, 두 사람은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사실 아버님께 간곡히 부탁이 있습니다. 뭐야, 프로포즈라면 이미 끝났잖아. 아니요. 그 메구미 씨와 이 집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 허락을 받고 싶어서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에? 그런 말은 처음 들었다. 뭐 싫은 건 아니었지만. 집이 좋아 보이기는 해. 무엇보다 당신들과는 오래 교류해왔으니 신뢰할 수 있지. 메구미는 어떠니?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향한다. 이번 기회에 독립해볼까? 아싸! 어머, 잘됐다, 준. 진짜 아니 엄마 그러지 마. 방금 마마라고 하려고 한 건가? 그보다 준이라니. 어허, 다른 분들도 계신데 그만해라. 준야 씨가 기뻐하는 건 그렇다 치고 왜 어머님까지 기뻐하시는 걸까? 일주일 후. 드디어 오늘부터 준야 씨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된다. 나는 아버지의 비서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실례합니다. 준야 씨네 본가에 온 건 좋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11시에 온다고 말했는데. 그러자 갑자기 거참 시끄럽네. 사람이 자고 있는데. 준야 씨의 동생 아카리 씨가 화를 내며 현관으로 왔다. 죄송해요. 그럴 생각은. 나 참 아침부터 짜증나게. 죄송합니다. 갑자기 혼났다. 하지만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한 기억은 없는데. 내 방은? 그 생각에 누군가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현관에 서 있었다. 30분 후. 어머님, 안녕하세요? 설마 하던 무씨.
그리고 아이 참춘, 일어나야지. 곧 점심이야. 마마, 좀만 더 잘래. 나는 싹 피가 식는 게 느껴졌다. 방금 대화는 뭐지? 어라, 매구미 왔었어? 일단 들어와. 그 말을 듣고 내가 준야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잠깐, 어딜 준이 방에 들어가려고 해? 네? 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도 모르게 준야 씨의 얼굴을 보자. 엄마가 말하면 어쩔 수 없지. 네 방은 이쪽이야. 그 말을 듣고 따라간 곳은 3층의 좁은 방이었다. 먼지투성이어서 사람이 생활하는 곳은 아니라 창고란 느낌이었다. 여기인가요? 왜? 무슨 불만 있어?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준야 씨의 방은 1층이고 내 방은 3층. 뭐랄까 억지로 떼어놓는 느낌이다. 그 후에도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일해야지. 일이요? 빨리 내려와. 그 말대로 아래로 내려가자 다 먹은 식기가 놓여 있었다. 느려 터져선 얼른 설거지해줘. 네. 아무래도 다들 나를 빼고 식사한 것 같다. 명백하게 따돌리고 있다. 게다가 설거지까지. 마마, 감자칩은? 그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준야 씨 쪽을 돌아보자. 어머나 매구미 씨, 설거지 끝나면 준이한테 감자칩 좀 줘. 준야 씨는 팝콘을 먹으면서 누워서 TV 리모컨을 쥐고 있었다. 뭐야 이게? 심지어 아까부터 마마라니. 내가 악몽을 꾸고 있는 걸까? 마치 잡일 담당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설거지가 끝나고 내 방을 청소하기로 했다. 청소기를 빌리려고 어머니를 찾고 있는데 당신 뭐 하는 거야? 빨리 장 보러 갔다 와. 장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당연히 저녁 장 보러 가라는 거지. 적대심을 대놓고 드러내는 신우이에게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청소를 포기하고 장을 보러 가기로. 그러고 보니 뭘 사야 하는 거지? 저기 무슨 재료를 사가면 될까요? 시금치, 샐러리, 당근, 오이, 가지. 나 또는 안 돼. 준이 못 먹으니까. 그럼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어요? 아무거나 알아서 만들어줘. 그럼 왜 나한테 부탁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관계를 안 좋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언제 도착하는 거야? 준예 씨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는 상당히 멀었다. 편도로 5km는 걸은 것 같았다. 걷는 중에 왜 시어머니와 아카리 씨가 나를 괴롭히는 건지 생각해 보았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어머님은 준야 씨에게 푹 빠져 있다. 그리고 준야 씨는 마마보이. 즉, 준야 씨는 나와 결혼하고 싶지만 어머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본가에 살게 한 거 아닐까? 한편 어머님은 귀여운 아들한테 거슬리는 아내가 생겨서 심기가 불편한 거겠지. 그리고 아카리 씨. 솔직히 그녀를 도저히 몸도 마음도 예쁘다고 할 수 없었다.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알았다. 느려 터졌네.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멀어서. 우린 6시에 밥 먹으니까 그렇게 하라도. 네. 내가 무슨 가정부라도 된 것 같았다. 아니, 가정부가 더 제대로 대우받을걸? 일주일 후. 준야 씨의 본가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준야 씨에게 어머님과 아카리 씨의 괴롭힘에 대해 상담하기로 했다. 준야 씨, 잠깐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어머님이랑 아카리 씨 말인데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 어떻게라니? 뭐 문제라도 있었어?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 뭐가? 믿기지 않게도 준야 씨는 내가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하자. 마마랑 아카리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당신도 옆에서 보고 있었잖아. 설마 그 정도로 불평하는 거야? 그 정도라니. 다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일은 다 내가 하고 있잖아. 당연한 거지. 당신은 전업주부잖아. 안 그럼 뭐 때문에 우리 집에서 생활하는 건데? 뭐 때문이냐니. 애초에 당신이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한 거잖아. 그러면서 무슨 소리야? 뭐라고? 한 집의 가정이게 무슨 건방진 소리야? 한 집의 가장이라면 가장답게 굴어봐. 뭐라고? 이제 됐어. 방에서 나가. 잠깐. 그 말을 끝으로 준야 씨는 문을 닫아버렸다. 제대로 말도 못 꺼냈다. 나는 친정이 그리워졌다. 다음 날. 이날은 친구인 하루카와 만날 예정이었다. 평소보다 기분이 상쾌했다. 너 생각이 있는 거니? 밥은 누가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뒀으니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너 시어머니한테 식은 요리를 데우게 할 생각이야? 그게 무슨 문제 있나요? 어머, 말버릇 좀 봐. 준과 결혼했다고 우쭐대는 거야 뭐야? 어이,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야?
어머 여보, 메구미 씨도 참 외출하고 싶다고 말하지 뭐예요? 그게 무슨 문제 있나? 문제 있냐뇨. 열이 빨래 청소는 그럼 누가 하나요? 그런 건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지. 하지만 뭐든지 메구미 씨한테 의지하면 안 되지. 외출하는 게 뭐 어때서? 아, 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사람은 아버님뿐이었다. 그게 유일한 구원이었다. 하지만 아버님은 기업의 사장님이시다. 항상 회의나 회사 업무, 회식 때문에 거의 집에 안 들어오신다. 그래서 내가 괴롭힘 당한다는 걸 모르신다. 아버님은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셔서 가족 중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버님께 상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시어머니와 아카리 씨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다. 이런, 지각하겠다. 나는 도망치듯이 집을 빠져나왔다. 미안, 늦었지. 괜찮아. 근데 네가 지각하다니 웬일이야? 그러게, 이번에 처음일지도.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루카는 초등학생 때부터 친했던 절친인데 업소 아가씨로 일하고 있다. 근데 메구미 뭔가 기운이 없어 보여. 그런가? 왠지 우울해 보여. 아, 남편이랑 싸웠어? 사실은 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하루카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다. 진짜? 그걸 어떻게 견디고 있는 거야? 견딜 수밖에 없어. 내 남편은 아빠 은행 거래처 사람이거든. 모두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견디면 어떻게든 될 거야. 아니, 그건 어렵지. 일단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하지만 엄마랑 아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메구미, 한동안 우리 집에서 지낼래? 근데 너 남친이랑 동거하고 있잖아.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울 정도로 궁지에 몰린 거잖아. 아, 그 대신 내 남친을 뺏는 건 금지야? 고마워. 하루카의 상냥함에 또다시 울음이 나왔다. 아이 참, 언제까지 울 거야? 이날 나는 어떤 작전을 짰다. 그건 녹음기로 나에 대한 어머님과 아카리 씨의 대화를 기록하는 것.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딘가엔 도움이 되겠지. 어머님, 아카리 씨, 준야 씨 셋이 TV를 보고 있다. 화장지 떨어졌으니까 사둬. 네. 하? 목소리가 작은데? 지금 장난해? 저기 죄송하지만 저 내일부터 친구 집에서 지낼게요. 누구 맘대로? 내일부터 집안일은 누가 하라고? 맞아. 메구미 요즘 좀 이상한 것 같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기운 넘쳤는데 너무 게을러진 거 아니야? 준야 씨의 말에 화가 났지만 여기서 화낼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었나요? 그때로 돌아갈 뿐이잖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짐을 정리하려고 내 방으로 들어가자. 뭐야 이게? 방이 텅 비어 있었다. 소중히 여기던 옷이나 화장품들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어머, 표정이 왜 그래? 제 옷이랑 화장품을 어떻게 하신 거죠? 네가 요즘 건방지게 굴었잖아? 그래서 우리 가족의 옷이나 화장품 빼고는 아카리한테 다 버리겠지? 무슨 짓을... 너무 분해서 나는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다. 옳지 옳지. 지금까지 잘 참았어. 그렇게 정신 나간 시어머니도 있구나. 다음 날에 갈 예정이었지만 너무 분한 나머지 그날 하루카네 집을 찾아갔다. 아 참, 이런 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오늘 재밌는 손님이 왔었어. 같이 사진 찍었는데 메구미, 이 사람 알아? 호스트를 하는 하루카의 남친이 내민 핸드폰 화면을 보고 나는 경악했다. 그 반응을 보니 빙고인 것 같네. 하루카의 남친이 촬영한 투샷 사진의 상대, 그건 바로 어머님이었다. 아? 뭔데? 어떻게 된 거야? 아무래도 하루카의 남친이 일하는 클럽에 어머님이 다니고 있는 것 같다. 이 아줌마 돈 엄청 많이 쓴다? 요즘 아들이 모니로봇 은행 딸이랑 결혼했다면서 말이야. 그거 메구미 맞지? 말도 안 돼. 아, 맞다. 사실은 나도 재밌는 얘기가 있어. 메구미 이거 봐봐. 그 말대로 하루카의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자 거기에는 업소 아가씨들에게 둘러싸여 휘죽거리는 준야 씨가. 내 눈이 이상해진 걸까? 미안. 2달 정도 전이었나? 이 사람이 우리 가게에 다니기 시작했어. 모니로봇 은행의 사장딸이랑 결혼했다고 하면서 다른 애들한테 자랑하더라고. 그나저나 모자가 나란히 유흥업소에 다니다니 진짜 웃긴다. 이때 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이제 됐어. 이제 난 몰라. 철저하게 복수해주마. 라고. 저기 너희한테 부탁이 있는데. 한 달 후. 이날은 양쪽 집안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모이는 파티가 개최되었다. 이분이 네 아내라고? 엄청 미인이시다. 부럽다.
부럽지? 뭐 그만큼 내가 매력적이라는 거지만. 어라, 준야 씨? 왜 네가? 에이, 이런다. 시침이 떼지 마. 저기 다음엔 언제 와줄 거야? 아니, 어라? 우연이네요. 뭐 하고 계세요? 왜 네가? 나는 하루카와 하루카 남친을 불러서 한 병 먹여주기로 했다. 이쪽은 제 친구인 하루카와 하루카의 남자친구예요. 뭐? 둘 다 무슨 소란이냐?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오히려 당신이 웬일이에요? 시침을 떼지 마세요. 그럼 이건 뭐죠? 여기서 나는 하루카와 준야 씨, 하루카의 남친과 어머님의 투샷 사진을 보여드렸다. 아연해지는 파티장. 그리고 나는 몰아붙이듯이. 그리고 저는 준야 씨랑 이혼하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니? 이걸 들어주세요. 나는 전에 녹음해둔 음성을 재생했다. 너희들 내가 없는 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아버님의 이렇게 무서운 표정은 처음 봤다. 미안 아빠. 잠깐 마가 꼈었나 봐. 그래요. 아주 잠깐. 지금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냐 이 멍청한 놈들! 메구미 양, 아버님, 어머님 큰 폐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희들도 사과하지 못해? 엄청난 위압감에 굴복하는 준야 씨와 어머님. 몸을 떨면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다. 저는 가족이 아닌 것 같으니 이혼할게요. 잠깐 메구미, 다시 생각해줘. 준야 씨를 시작으로 어머님과 아카리 씨도 아연실색했다. 설마 내가 이혼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겠지. 하지만 한 번 정한 건 바꾸지 않는다. 이혼을 구한 나는 얼른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한 달 후. 이혼 성립 후 나는 거액의 위자료를 얻고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파티 후 준야 씨의 아버님은 다시 한번 사과하러 찾아오셨다. 아버님은 좋은 분이시고 아무런 원한도 없다. 그건 우리 아빠도 알고 있었기에 공적인 교류에는 지장이 가지 않았고 나도 안심했다. 사죄하러 오셨을 때 파티 후의 일을 여쭤보자 아버님은 어렵게 말을 꺼내셨다. 그 후 내가 떠나자 자리에 있기 힘들어졌는지 준야 씨와 어머님 아키라 씨는 파티장에서 몰래 도망쳤다고 한다. 그리고 준야 씨와 어머님과 아키라 씨는 유흥업소에 다닌 것과 나에 대한 괴롭힘 때문에 의절당했고 아버님은 어머님과 이혼하셨다. 아버님을 잃은 준야 씨와 어머님 아키라 씨 셋은 집에서 쫓겨난 뒤 서로를 욕하면서 사이좋게 낡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경멸하는 시선 때문에 지금은 먼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한다. 나는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 취직 활동을 시작했다. 나를 모르는 곳에서 한 사람으로서 훌륭하게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만남이 찾아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